자리는 성동조선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동조선에서 협력업체들에게 어떻게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하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 협력업체가 얼마나 힘이 들고 그 속에 있는 우리 통영시민이 얼마나 힘든지 통영시장님께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호소문 낭독하겠습니다. 호소문.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 저희들은 성동조선 협력업체의 대표와 직원 및 가족들입니다. 성동조선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 및 협력업체의 억울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단가도 측정하지 않고 생산만 지시하는 선작업 후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건비는 우선 가불을 해주거나 나중에 단가 계약 시 정산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단가 계약에 대한 재계약 요청에 갑질과 협박으로 협력업체를 퇴출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기승금으로 인하여 협력업체는 수십억 원의 적자에 처해 있습니다. 생산만 잘하면 단가는 정산해 줄 것으로 믿고 생산에만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손해를 보며 그만둔 업체 중 재개하지 못하고 파산 등 협력업체는 마지막 급여를 노동부에 요청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동조선 내에는 현재 30개 가량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피눈물을 흘리지만 협력업체는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에 아무도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동조선의 눈치만 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불이라는 족쇄에 채워져 마지막 기승금은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 노예 같은 처지로 어쩔 수 없는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에 지금까지 참고 일하였으나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며 이제는 다시 통영을 떠나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저희 두 업체가 이렇게 용기 낸 것은 직원 250여 명의 급여도 다 챙기지 못하고 회사는 빚만 쌓인 채로 쫓겨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 자리에서 죽거나 밖으로 내몰려 죽거나 똑같은 처지라서 우리는 여기서 죽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성동조선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나 성동조선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으며 사고 안 치나 하는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길도 없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여 여기에 끌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통영의 가장 큰 어르신인 시장님께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반드시 챙겨봐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 다음은 어차피 언론에서 보고 있으니까 또 우리 다른 대표님 말씀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체불이 되고 저희가 기성금을 갖다가 거의 채 많이 받지 못하고 늘 불공정 거래로 늘 혹은 강제적인 내란 단가 계약으로 인해서 늘 힘겹고 성동조선의 행포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태가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되어서 전부 다 추석도 신나게 세고 전부 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본 집회에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구호 한번 외칩시다. 자, 성동조선은 불공정 거래를 적극적으로 중단하라. 성동조선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중단하라. 더 이상 못 살겠다. 성동조선은 체불임금 해결하라. 추석 세기 전에 성동조선은 체불임금 해결하라. 발생된 성동조선 민은 통영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통영시장은 성동조선 노동자들 외면 말고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네, 많이 고생하시는데 두 분들, 예, 대표님들 좀 자리 앉아 계세요. 예,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투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익혀가는 것도 재미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은 하도급법 위반이에요.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조선, 이런 밑에 업체들을 원청에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을 많이 받았어요. 삼성은 38억, 대우조선은 130억, 현대중공업도 100억 넘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원청이 업체에게 갑질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돼서 가진금이 추징이 돼요. 근데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은 흔히 다 꿰뚫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작업자들은, 엄밀히 치면 작업자들은 사장님한테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장님은 성동조선 원청에게 월급, 쉽게 말하면 기성금이죠. 그걸 제대로 받아야만 작업자들한테 임금을 줄 건데 제대로 여태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줘야 될 돈을 정상하게 줬다든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줬다면 두 대표님은 정말 나쁜 대표님이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제가 도와주러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제가 돌맞을 짓을 제가 왜 합니까? 안 옵니다. 그러나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될 내용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가면 이겨요. 투쟁 끝까지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가면 분명히 이깁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켓을 들고 투쟁을 전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이 두 대표님이 무엇을 억울한 일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이 하도급법 위반이에요. 첫 번째는 선투입 후 계약.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동산 계약도 살아보고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때 계약을 하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성동원청은 전형적으로 먼저 100명, 200명 사람을 모아서 일을 시켜놓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것도 안 된다. 처음에 하고 나중에 계약할 때고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처음에는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해놓고 사람 한 200명 모아서 여어놨더만은 본 계약 때는 딴소리를 해요. 오도 가도 뭐하고로 철수도 못하고로. 맞죠? 그것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전형적인 위법 1번. 두 번째로는 단가 후려치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브록을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들어. 그런데 100만 원을 줘야 될 돈을 50만 원만 여태까지 준 거예요. 왜? 성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그 대신에 그래서 성동 안에 있는 32개 업체들은 단가가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고소하고 막 남는 것도 없는 거죠. 거의 작업자들 인건비만 맞춰주는 수준으로 그것도 모자라면 돈을 빌려서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역대까지 적자가 한 분 대표님은 20억, 한 분은 26억이래요.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언제 돈만 땡겨서 수익을 벌여야 될 수익이 없이 적자만 여태까지 보고 있었다. 그것을 단가 후려치기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비수의 공사 미지급. 이거는 비수의 공사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 이 블록 만들어라, 합의해라, 사인해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일을 한 저 화장실 청소도 하고 화장실 수리도 좀 하고 그런데 계약서는 없다. 이해를 좀 해줘라. 다음에 공사 생기면 또 추가로 좀 넣어줄게.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해되시는 분 무슨 말인가 손 들어보요. 많이 아시네. 손 내려주시죠. 그것을 비수의 공사 증거 자료를 남기지 않으면서 이런 일대로 불이 묻고 돈은 안 주는 행위. 이렇게 해서 돈을 떼문 게 한두 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세 번째. 이 두 대표님은 네 번째는 노후 보존금 중단.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두 분의 사장님이 들어가 있는 현장에는 시설이 노후가 된 거예요. 아주 노후가 됐어. 쉽게 말하면 포크레인이 있는데 이 포크레인을 1대를 60만 원 주는데 포크레인이 고장이 자주 나. 정상적인 포크레인이 아니야. 뻗떡하면 쓰고 뻗떡하면 고장나. 그러면 능률이 있어요 없어요? 생산성이 안 오르잖아. 그렇게 되듯이 노후된 시설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대신에 10%의 노후비를 매달 줘왔대요. 그럼 쉽게 말하면 포크레인이 고장 나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너무 포크레인 빌리 와야 되고 사람도 불러다가 써야 되고 로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10%를 보존해 왔는데 올 4월 때부터 그걸 중단을 상의도 없이 중단을 해버린 거야. 그럼 손해가 더 많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노후 보존금 일방적으로 없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두 번째로 뭐 세금 관련해서 이렇게 부풀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원청에서 갑질을 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세금 가지고 장난질을 했다. 그거.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도급법 위반도 있고, 분명히 저쪽 측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떼쓰는 기다, 증거 대봐라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면 다 뽀록이 나게 돼 있어요. 제일 확실한 거짓말은 뭐냐면 계약 파기예요. 항상 아무리 하청업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계약 기간에는 미워도 철수를 시킬 수가 없어요. 계약 기간이 있고, 이 공사가 끝나면 계약을 종료한다든지 아니면 1주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그 계약 기간은 항상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일방적으로 모든 목을 주워오고 심줄을 주워오면서 이거 수용 못할 것 같으면 철수하세요. 이거 협조 뭐 할 것 같으면 내일 철수하세요. 그것을
두 대표님이 녹음을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녹음해놨대요. 명백한 계약, 일방적인 계약 파기예요.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성동조선이 끝까지 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이 싸움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가만 참고 있던 30개 업체들이 자빠지면서 또 합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것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합류하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 한 1년, 2년 싸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 큰 사태를 일으키기 원하지 않는다면 한 달 이내로 조속하게 중재를 좀 해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부탁을 대놓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태를 나는 전문가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조선 업체들 한 50급 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할 때 주도적인 집회를 했고 그 상으로 가진금이 추징되고로 했던 그 장본이다. 성동조선은 이제 터졌다. 대3사에 대비해서 늦게 터진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선돼야 된다. 이 두 개 업체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도록 조속하게 중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다음에 30업체에 대해서 30개 남아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개선을 해라.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언제 쫓아다니면서 데모하고 싶지도 않다. 지금이라도 이 두 개 업체를 시점으로 중재서를 마무리를 하고 30개 업체는 지금이라도 하도급법 위반을 개선하고 성동조선과 성동조선 밑에 있는 업체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 여기 통영이 오늘 집회를 처음 하러 왔는데 참 그 별난 동네구나. 아주 그 보수적인 성향이 아주 그 밑에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 쓰면 미안합니다. 머슴들을 아주 버러지 취급을 하는 곳이구나. 일하는 노동자들, 없이 사는 힘없는 노동자들, 백 없는 노동자들을 아주 하대를 하는 곳이구나.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통영 거제시청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 좀 낮아요. 통영은 더 심각하구나. 그 하대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이런 하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액션을 취해서 들어가서 잘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 전개가 됐어요. 그리고 저 입장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이거 시간이 끌수록 손해다는 것도 충분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명절 전에는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명절 세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하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담당 국장께서 나서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우리는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이 투쟁이 명절이라고 해서 뭐 중단하고, 투쟁은 365일 끝날 때까지 깃발을 내리면 안 돼요. 계속 가줬으면 좋겠고, 끝나는 그날까지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멈추지 않고 나태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전쟁 때 노는, 엄밀히 치면 총 들고 노는 군인들인데 완전 끝나기 전까지 총을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총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긴장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절 세고 나서 저쪽에 뭐 충분한 답변이라든가 진행 사항이라든가 변화가 없으면 또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 좀 기다려달라, 노력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날마다 떠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맹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집회가 지금 점심시간 다 돼가면 점심 드시고 점심 먹고 우리의 본고지가 어딥니까? 본고지를 사수로 하셔야 돼요. 맞죠? 예. 통영시청에도 우리가 맹분을 줘야 돼요. 하루 종일 떠들고 있으면 맹분 없을 건 아마추어예요. 최선을 다하겠다면 철수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또 해야 돼요. 약속 기각 안 하면. 맞죠? 예. 그런데 깔끔하게 가야 돼요. 예, 음악 소리도 최소한 낮춰주시고 점심 식사하고
우리의 본고지인 성동조선을 갑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마음에 안 끝까지 사수를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제가 한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같이 연대도 오시고 응원도 오신 분도 계시고 당사자들도 계시는데 이 집회에 와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또 소리를 외칠 때는 마스크도 벗고 힘차게 좀 외쳐주시고 하이티도 외쳐주시고 집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돈을 못 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작업자들 그리고 물량팀 대표들에게 조속한 해결될 수 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같이 좀 합류를 합시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구호 몇 분 외치고 마이크를 좀 넘겨주겠습니다. 예, 저희는 시장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꼭 시장님을 만난다고 해서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님들은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시장님을 더 괴롭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만나준다고 해서 꼭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예. 자, 하도급법 위반 성동조선은 두개 협력사의 체불임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내일이면 명절이다. 더 이상 체불임금 성동조선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네, 고맙습니다.